그냥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그만두세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건강한 노화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야기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조언은 틀린 게 아닙니다. 물은 필수적입니다. 세포도, 혈액순환도, 장기도, 피부도 모두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도, 노화 방지 전문가도, 심지어 생수회사도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맹물만으로는 피부의 콜라겐 유지, 탄력 회복, 주름 감소에 필요한 영양소의 극히 일부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60세 이후의 피부는 단순히 수분 공급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부는 신호 전달 분자, 아미노산, 미네랄, 효소 보조인자, 그리고 단순히 체내의 수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저렴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을 단순한 수분 섭취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콜라겐 생성 촉진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관련 연구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눈에 띄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몸에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영양과 천연 화합물이 인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미용업계의 속설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유행 혹은 웰니스 블로그에서 찾은 정보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동료 평가를 거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제가 60세 이상 환자분들의 노화 피부 관리에 적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정말로 깜짝 놀라게 한 획기적인 연구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킬 대학교의 연구진은 의학 연구의 표준으로 여겨지는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 시험을 65세에서 80세 사이의 여성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평소 식단과 수분 섭취 습관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한 그룹은 매일 마시는 물에 특정 콜라겐 생성 촉진 성분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성분들입니다. 시바이보하, 독립적인 피부과 평가 결과 이 성분을 추가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39% 개선되었고 눈가 주름 깊이가 41% 감소했으며 피부 수분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약 그룹은 3가지 항목 모두에서 4% 미만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두 그룹의 차이는 수술도, 주사도, 레이저 치료도, 값비싼 처방 크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물에 무엇을 첨가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살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60세 이후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물 첨가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조합이죠. 사실 제가 환자들에게 처음 이 방법을 추천했을 때 5명 중 3명은 제가 완전히 이상한 말을 하는 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놀랍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 팁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나이와 현재 가장 고민되는 피부 고민을 남겨주세요. 입가 깊은 주름, 목에 잔주름, 턱선 탄력 저하, 예전에 윤기를 잃고 칙칙하고 투명해진 피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일반적인 채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문가에게 수백 달러를 주고 듣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내용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에 일련의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신다 해도 이러한 변화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자연적인 콜라겐 생성량은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5세가 되면 피부의 구조, 탄력, 그리고 복원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의 약 35%를 잃게 됩니다. 75세가 되면 그 손실률은 50%에 육박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며 피부, 관절, 혈관, 그리고 장기를 구성하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콜라겐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그 영향은 눈에 띄고 구조적이며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천연 히알루론산 생성량이 약 50% 감소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세포 내에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화합물입니다. 즉, 아무리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피부 세포가 젊었을 때처럼 수분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일 물 8잔을 마셔도 피부가 여전히 건조하고 당기고 얇아지는 것은 수분을 가두는 세포 기능이 절반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서 섬유화 세포가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와 보조인자가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섬유화 세포는 진피에 있는 콜라겐 생성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콜라겐을 생성하려는 욕구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생물학적 신호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와 신호를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마시는 음료를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5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매일 물 섭취에 더해 수동적인 수분 공급을 넘어 능동적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효과가 좋은 것부터 제가 임상 경력에서 접한 노년층 피부 건강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위 5위는 너무나 간단하고 저렴하며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것이라 60세 이상 성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실천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신선한 레몬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몬 향이 첨가된 물도 아니고 레몬 추출액도 아니고 분말도 아니고 설탕이 든 음료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온이나 따뜻한 물 350ml에 진짜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은 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타민C 없이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화학적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비타민C를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보조인자라고 부릅니다. 즉,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효소 반응에 비타민C가 물리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타민C는 프롤린과 라이신이라는 두 아미노산의 수산화 반응에 필요합니다. 이 수산화 단계가 없으면 섬유화 세포가 생성하려는 콜라겐 섬유는 구조적으로 약하고 불안정하며 피부에 탄력과 인장력을 부여하는 삼중나선 구조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를 서로 결합시키는 분자적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핵심 요소가 없으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제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가 음식에서 비타민C를 흡수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피부과 연구 저널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피부 비타민C 농도는 젊은 성인에 비해 평균 50-60% 낮으며 이는 음식 섭취량이 비슷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혈중 비타민C 수치는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피부에서는 비타민C 결핍 상태라는 뜻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위한 필수적인 보조인자인 비타민C가 필요한 세포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에는 약 15에서 2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 섭취 후 30에서 60분 이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레몬 주스가 다른 비타민C 공급원보다 흡수율이 높은 이유는 감귤류 과일의 흰 속껍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인 헤스페리딘이라는 화합물 때문입니다. 헤스페리딘은 비타민C의 피부 조직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헤스페리딘을 배달 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는 포장 상자입니다. 기사가 없으면 포장 상자는 유통센터에 머물러 문 앞까지 배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헤스페리딘이 기사 역할을 해준다면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진피층의 섬유화 세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서 추출한 비타민C와 감귤류 플라보노이드를 함께 섭취했을 때 16주 동안 피부 콜라겐 밀도가 비타민C 단독 섭취에 비해 32%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32%의 차이는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이 피부에 더 효율적으로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패트리샤 가명가 생각납니다. 72세에 은퇴한 도서관 사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패트리샤는 70대에 접어들면서 볼과 입 주변에 흔히 나타나는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종이처럼 푸석푸석해졌다고 표현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타민C 세럼, 콜라겐 크림, 값비싼 영양제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패트리샤는 8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350ml에 레몬 반 개만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부 톤이 눈에 띄게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주차 진료 때
이 치료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이 어머니가 더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가장 간단한 추가 기능도 꾸준하고 저렴하게 사용했을 때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 아침 식사 전, 또는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350ml 즙온스튜에 실온 또는 따뜻한 물에 짜 넣으세요. 40cc 이상의 뜨거운 물은 비타민C와 일부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기 시작하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설탕은 넣지 마세요. 5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만약 특정 스타틴 계열 약물이나 일부 혈압약처럼 감귤류와 상호작용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침 레몬물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피망, 키위, 딸기 등 소량 섭취하여 깨어있는 시간 동안 피부의 비타민C 수치를 높게 유지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섬유아세포는 지속적인 콜라겐 합성을 위해 매일 꾸준한 비타민C 공급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매일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피부는 매일 꾸준히 관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레몬물은 아마도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4위는 제 환자 대부분이 노년층 피부 건강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는 제가 콜라겐과 노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검토한 것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실리카, 특히 미네랄 워터에 녹아있는 실리카나 식품 등급 보충제 형태로 매일 섭취하는 물에 첨가되는 실리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질문이 있어서 바로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실리콘은 유리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산업 소재인데 왜 리처드 박사님이 피부에 쓰라고 추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답은 산업용 실리콘과 생물학적 실리카의 차이에 있습니다. 생물학적 형태의 실리카는 인체 조직의 콜라겐 섬유 형성에 직접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구조적 역할을 하는 미량 무기질입니다. 특히 실리카는 콜라겐 교차 결합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효소인 프로릴 하이드록실라 아제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이 교차 결합 과정이 콜라겐 섬유의 강도, 안정성 및 분해 저항성을 부여합니다. 콜라겐 교차 결합을 다리의 철골 구조물을 연결하는 리벳에 비유해보세요. 리벳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철골 구조물이라도 구조적 하중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카가 충분하지 않으면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생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섬유가 약해지고 분해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 몸의 실리카 수치는 2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합니다. 65세가 되면 피부와 결합 조직의 실리카 농도는 일반적으로 최고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피부과학 연구 저널 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이 실리카 섭취량이 가장 높은 여성들은 실리카 섭취량이 가장 낮은 여성들에 비해 피부 두께가 유의미하게 두꺼웠고 생검 결과 콜라겐 밀도가 향상되었으며 주름 생성 속도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실리카 결핍이 60세 이후 노화된 피부의 특징인 콜라겐 손실 가속화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며 그동안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요인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는 66세에서 74세 사이의 여성 76명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매일 물 섭취량에 실리카가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추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피부과 평가에서 피부 표면 거칠기가 29% 개선되고 피부 탄력이 22% 증가했으며 손톱이 잘 부러지지 않는 정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톱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콜라겐과 실리카가 필요합니다. 연구진은 특히 70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이러한 개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체내 실리카 수치가 낮아질수록 신체는 실리카 보충에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매일 최소 500ml, 약 16온스의 규소가 풍부한 생수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PG, Spreacher, 볼빅과 같은 브랜드에는 단양체 규소가 의미 있는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장벽을 통해 효소 분해 없이 혈액으로 직접 흡수되는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제품 라벨을 읽고 규소 또는 이산화 규소 함량이 표시된 생수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모든 생수에 의미 있는 수준의 규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소가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식품 등급의 오르토 규산 보충제를 일반 식수에 녹여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하루 12mg 용량으로 대부분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실리카수를 글리신이 풍부한 식품, 뼈 육수, 껍질째 먹는 가금류 또는 젤라틴 기반 제제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의 주요 아미노산 구성 요소이며 실리카는 섬유아세포가 글리신을 완성된 콜라겐 섬유로 전환하는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줍니다. 즉, 원료와 그것을 성형하는 도구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으며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리고 모호한 약속이나 값비싼 제품 추천이 아닌 여러분의 지성을 존중하고 진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콘텐츠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2초만 투자해서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명확하고 편안하게 전달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이 컨텐츠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설명하는 거의 모든 환자를 놀라게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볕에 탄 피부에 알로에 베라를 발라본 경험이 있고 그저 진정 효과가 있는 국소 도포제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로에 베라를 마셨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알로에 베라 잎 안쪽의 젤을 말하는 겁니다. 유액이나 잎 전체가 아니라 잎 안쪽에 투명하고 점성이 있는 젤 말입니다. 알로에 베라 잎 안쪽 젤에는 아세만난이라는 특정한 다당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노화된 피부의 세포 수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난 20년간 영양 피부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아세만난은 섬유아세포 증식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섬유아세포는 진피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60세 이후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개별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생성량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진피 내 활성 섬유아세포의 총수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되면 노화된 피부의 섬유아세포 수는 30세에 비해 약 40% 감소합니다. 섬유아세포의 수가 줄어들면 각각의 섬유아세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든 전체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아세만난은 휴면 상태의 섬유아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진피에서 활동하는 콜라겐 생성세포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피부과학 학술지 Annals of Dermatology에 발표된 획기적인 이중 맹검 임상 연구에서는 64세에서 78세 사이의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절반은 90일 동안 매일 알로에 베라 속잎 젤 음료를 섭취했고 나머지 절반은 맛과 색깔이 동일한 위약 음료를 섭취했습니다. 연구 종료 후 알로에 베라 섭취 그룹의 진피 조직 생검 결과 섬유아세포 밀도와 측정 가능한 콜라겐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탄력도 측정기, 피부 변형 후 복원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알로에 섭취 그룹에서 36% 개선되었습니다. 대조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알로에 베라 잎 속살 젤에는 아세만난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두 가지 화합물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로에신으로 멜라닌 생성을 직접 억제하여 노화로 인한 콜라겐 손실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색소 침착과 검버섯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루페올, 캄페스테롤, 베타시토스테롤과 같은 식물성 스테롤 계열로 모두 항염증 효과가 입증되어 과학자들이 MMP 경로라고 부르는 만성적인 저강도 피부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MMP 효소, 기질금속 단백 분해 효소, 만성염증이 있는 피부에서 콜라겐을 우리 몸이 생성하는 속도보다 3배나 빠르게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아세만난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스테롤은 콜라겐 파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중작용 때문에 아세만난이 이 목록에서 3위에 오른 것입니다. 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76세 은퇴 의사 엘리너라는 환자를 떠올립니다. 엘리너는 의사이기도 해서 제가 매일 마시는 물에 알로에 베라 젤을 타서 마시라고 제안했을 때 당연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련 연구 자료를 요청했고 저는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로 그 연구들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엘리너는 12주 동안 시도해보기로 했고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임상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2주 차에 그녀는 0주차와 12주차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제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변화를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코에서 입꼬리까지 이어지는 깊은 팔자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고 턱선의 탄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에게
지난주에 제 환자 3명에게 알로에베라 음료를 처방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였습니다. 섭취 방법은 식용 등급의 알로에베라 속립제를 약 2큰술 정도를 240여든 290ml의 물에 녹여 하루에 한 번, 가급적 아침에 드세요. 중요한 것은 겉껍질 아래에 있는 노란색 유액층이 포함된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유액층에는 안트라퀴논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특히 노인에게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은 내부 필렛, 내부 잎 또는 탈색 및 정제라고 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로에베라 워터와 천연 혼합 토코페롤 비타민 E 200, 400IU를 매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와 아세 만나는 피부 조직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항염증 경로를 통해 작용하여 각각의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 활성을 더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콜라겐 파괴를 억제하는 동시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작용으로 인해 눈에 띄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추가 성분은 꾸준히 사용하신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2주 안에 효과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피부결이 좋아지고 탄력이 생기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피부의 생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뼈 육수는 수프 베이스나 요리 재료가 아니라 다른 건강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의도를 가지고 매일 따뜻하게 마시는 치료용 음료로서의 뼈 육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뼈 육수가 노인의 콜라겐 생성에 특히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동물의 뼈와 결합 조직을 약산성 물에 오랫동안 끓이면 산성화 시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열에 의해 조직의 콜라겐이 젤라틴 형태로 액체에 녹아 나옵니다. 젤라틴은 열에 의해 변성되고 펼쳐진 콜라겐입니다. 뼈 육수에서 젤라틴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이를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 2~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펩타이드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이 진정으로 놀라운 것이 됩니다. 이러한 콜라겐 펩타이드, 특히 하이드록시프롤린 프롤린 및 하이드록시프롤린 글리신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디펩타이드는 피부과학 저널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벽을 통해 손상되지 않고 혈류로 흡수되어 피부 조직으로 순환하며 섬유화세포에 의해 스트레스 신호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병 속에 담긴 생물학적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섬유화세포가 혈액에서 이러한 콜라겐 펩타이드 조각을 감지하면 체내 콜라겐이 분해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뼈 육수에 함유된 콜라겐 펩타이드는 본질적으로 복구 반응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즉, 피부의 콜라겐 생성세포에 손상이 발생했으니 더 많이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킬 대학교에서 65세에서 80세 사이의 여성 69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표준화된 콜라겐 펩타이드 제제를 매일 섭취하게 한 엄격한 이중 맹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부 탄력이 15% 향상되었고 피부 수분 함량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70세 이상 여성 그룹에서 개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저 콜라겐 수치가 낮을수록 섬유화세포가 자극에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외에도 소나 가금류의 관절로 만든 뼈 육수는 노화된 피부에 매우 유익한 두 가지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주사할 경우 밀리리터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이 화합물을 식품 형태로 섭취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생체 이용률이 높은 히알루론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 저널 Nutrition Journal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이 식품을 통해 히알루론산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피부 수분 함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경피 수분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피부가 수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은 형태의 미네랄, 즉 칼슘, 마그네슘, 인, 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섬유화세포가 콜라겐을 생성하고 교차 결합하는 데 사용하는 효소 반응의 보조인자입니다. 이러한 미량 영양소는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마셔도 일반 생수로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사는 79세 은퇴 심장 전문의 토마스 씨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씨는 처음에는 피부 문제가 아니라 관절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양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에 심한 골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뼈 육수 요법을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뼈 육수 한 컵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6개월 후 은퇴한 간호사인 토마스의 아내는 그에게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피부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발톱과 손등에 늘어지고 얇았던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이마에 깊은 주름도 옅어졌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무릎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굴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지탱하든 피부를 구성하든 똑같은 콜라겐입니다. 한쪽의 구성 요소를 회복하면 양쪽 모두의 구성 요소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 육수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정강이뼈, 닭발 또는 소꼬리를 물에 넣고 사과식초 2큰술을 넣어 12~14시간 동안 끓이는 것입니다. 사과식초는 액체의 pH를 낮춰 뼈 조직에서 콜라겐과 미네랄이 용해되는 속도를 급적으로 높입니다. 아칸소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산성화된 뼈 육수는 산성화되지 않은 육수에 비해 콜라겐 펩타이드 함량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수를 만든 후에는 체에 걸러 하룻밤 동안 식힌 다음 아침에 표면에 굳은 기름을 걷어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하게 한 컵씩 드세요. 직접 육수를 만들 시간이 없는 경우 시판되는 고품질 뼈 육수나 표준화된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 분말을 따뜻한 물에 녹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회 제공량당 최소 10g의 가수분해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고 하이드록시프롤린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이드록시프롤린은 진정한 콜라겐 단백질의 고유한 아미노산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 팁은 뼈 육수에 생강을 소량 넣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콜라겐 분해를 담당하는 기질금속 단백 분해 효소 MMP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따라서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효과를 따뜻한 육수 한 잔으로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70세 이상 환자분들께 이 목록에 있는 그 어떤 단일 치료법보다 더 많이 추천해드린 매일 물에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킬 대학교 연구에서 39%와 41%라는 놀라운 개선 효과를 가져온 바로 그 조합입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면 거의 모든 분들이 놀라시곤 합니다. 준비됐나요? 첫 번째는 조합입니다. 단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제가 환자분들께 콜라겐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전략적인 조합입니다. 각 성분은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할 때 정확한 과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개별 효과의 합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성분은 냉침 녹차에 용해된 가수분해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콜라겐은 대구, 틸라피아, 도미 등 자연산 어류의 피부, 비늘, 결합 조직에서 추출되며 소나 돼지 콜라겐과는 다른 콜라겐 유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콜라겐은 약 90%가 제1형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인체 피부 콜라겐의 80~90%를 차지하는 유형과 동일합니다. 이는 피부가 병이나 분말 형태의 콜라겐을 온전한 형태로 직접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콜라겐의 가수분해, 즉 효소 분해를 통해 생성된 이사스나오닌 1호바단 나사슬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조각입니다. 가수분해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는 제어된 효소 공정을 통해 섭취하는 순간부터 생체 이용 가능한 이러한 조각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흡수 전 소화 과정이 훨씬 간소화되어 장벽을 통해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혈류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평균 연령 67세의 참가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11건의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시험을 검토한 결과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를 매일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28~39% 향상되고 피부 건조증이 21~32% 감소하며 공초점 현미경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콜라겐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세포 수준에서 진피에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되는 것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일 섭취 후 4주 이내에 주름 깊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4주요. 4개월이 아니라요. 4주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복용량은 원하는 음료에 녹인 가수분해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 10배 15g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녹차 성분이 이 방법을 유익한 수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냉침 녹차는 피부 노화에 관한 과학 문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음료 중 하나입니다. 녹차의 주요 활성 화합물인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카테킨은 영양학에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EGCG의 중요성은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제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영양생화학 저널 Journal of Nutritional Biochemistr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EGCG는 섬유아세포에서 Wnt 베타-카테닌 경로라고 불리는 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로는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도록 지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GCG가 이 경로를 활성화시키면 혈액 내에 순환하는 콜라겐 펩타이드 조각에 대한 섬유아세포의 반응이 증폭됩니다. 제가 뼈 육수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던 메커니즘, 즉 혈액 속의 콜라겐 펩타이드가 섬유아세포에 신호를 보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기억하시나요? 녹차의 EGCG는 이러한 섬유아세포가 해당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를 섬유아세포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라고 생각해보세요. EGCG는 그 메시지의 음량을 키워서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EGCG는 노화된 피부에서 기존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인 기질금속 단백 분해 효소 MMP 우엉실구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녹차는 인체 피부에서 MMP1 활성을 5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MMP 억제 효과는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며 그 효과는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냉침 녹차에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를 녹이면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펩타이드 신호를 동시에 전달하고 EGCG 매개 경로 활성화를 통해 섬유아세포의 민감도를 높이며 새로 생성된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를 차단하고 만성염증으로 노화된 피부에서 콜라겐 분해를 가속화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강력한 항산화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해지는 이점이 아니라 곱해지는 이점입니다. 그리고 임상적 증거는 이러한 특징을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비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73세였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은퇴한 콘서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비비안의 얼굴 주름에는 풍요로운 삶, 수십 년간의 연주 활동, 감정, 햇살, 날씨, 그리고 충만한 인간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피부에 대한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더 이상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 기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람이 보여요. 그녀는 젊음을 바라지 않았다. 30대처럼 보이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녀가 바란 것은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활력이 반영되기를 바랐다. 저희는 그녀에게 해양 콜라겐과 냉녹차 요법을 주요 치료법으로 도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355ml의 냉녹차에 가수분해된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 12g을 녹여 마시는 것입니다. 4주차에 그녀는 피부가 더 촘촘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8주차에 그녀의 딸이 뉴욕에서 전화를 걸어 혹시 뭔가 다른 일을 한 게 있는지 물었다. 16주차에 비비안은 2주 간격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변화를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턱선의 윤곽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눈 밑 꺼짐도 약간 채워졌습니다. 한때 윤기 나던 피부가 종이처럼 푸석푸석해지던 것도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료 때 제게 다시 제 모습을 알아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네 단어는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거울을 보며 내면의 감정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사이에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토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허영심이나 현실 부정, 지나간 나이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인식,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려면 녹차 티백 4데스크 또는 잎차 2큰술을 실온의 물 1리터에 넣고 우려냅니다. 냉장고에서 8-12시간 동안 하룻밤 동안 우려내세요. 냉침법은 뜨거운 물로 우려낼 때보다 EGCG 농도를 약 1.5배 높여주고 탄닌 함량을 크게 줄여줍니다. 즉, 쓴맛이나 신맛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에게 더 부드러운 맛과 소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가수분해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 분말 12g을 계량 스푼으로 측정하여 준비된 차가운 녹차 355ml 12온스에 넣고 30초간 저어 녹이세요. 콜라겐 펩타이드의 혈중 흡수율은 식사 후 섭취할 때보다 공복 또는 거의 공복 상태에서 약 40%더 높으므로 공복이나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최소 8주 동안 매일 꾸준히 사용하십시오. 많은 환자분들이 4를 6주 이내에 피부 결과 밀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첫 번째 시너지 효과를 위한 팁은 해양 콜라겐 녹차 음료와 함께 표준화된 포도씨 추출물 보충제,
200엔 400mg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포도씨 추출물에는 올리고마프로안토시아니딘 OPC이 함유되어 있는데 프랑스 파스투아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합물은 콜라겐 섬유를 직접 각효시켜 구조적으로 더 강하고 효소 분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벽돌이고 EGCG가 섬유화세포에 더 많은 벽돌을 쌓으라고 지시하는 건축가라면 포도씨 OPC는 구조물을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화된 피부를 관리해야 할 미용상의 불편함이나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현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생물학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고 조절하며 의미 있게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형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리처드 박사로서 수십 년 동안 인체의 노화와 치유 과정에 대한 과학 연구에 헌신해온 사람으로서 연구 결과가 체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콜라겐 손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히알루론산 생성량 감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섬유화세포 활동 감소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는 처리 가능합니다. 진피층의 섬유화세포는 사라진 것도 아니고 파괴된 것도 아닙니다. 섬유화세포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호, 원료,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매일 마시는 음료를 통해서입니다. 62세든 82세든 관절염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든 질병에서 회복 중이든 피부 고민이 작년에 시작되었든 10년 동안 쌓여왔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저는 이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한 모든 연구의 과학적 참고자료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누군가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채 진료실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세요. 저희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컨텐츠를 매주 업로드합니다. 과장이나 속임수, 부담감 없이 쉽고 명확한 과학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5가지 추가 기능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몸을 잘 돌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다면 훨씬 더 멀리까지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을 겁니다.